오늘 문동주 선수가 라이브 피칭을 했습니다. 내일 하나가 귀국합니다. 25개를 던졌습니다. 앞선 불펜 피칭에서 27개를 제가 던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151km. 오늘 라이브 피칭은 타자를 세워두고 던진다. 25개를 던졌습니다. 155km 나왔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상 아니다. 이래도 부상이라고 어그로 끄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하지 마시라 저 부탁드렸죠. 라이브 피칭 후에 본인도 구속, 컨디션 모두 만족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문동주 선수를 불펜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문동주 선수를 불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그렇지 않죠. 올 시즌에 페이스가 조금 올리는 투구수 개수가 조금 적으니까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로 시즌 극초반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입니다. 야구부장이 언급했다는 것은 문동주 선수의 시즌 극초반에 불펜으로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팀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거죠. 제가 정확하게 2월 10일 날 그리고 2월 27일 날 방송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때 제가 조심스럽게 팀 내부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누구도 상처받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2월 10일 날 방송입니다. 시범 경기 그리고 개막을 맞았을 때 문동주 선수 투구수가 선발을 치를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코칭 스태프가 고민할 거다. 몸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팀 에이스가 이런 상황이면 구단들은 두 가지 선택. 하나는 좀 더 기다려서 선발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2군에서 빌드업. 그죠? 또 하나는 시즌 초반에 단기간에 한해 등판 간격 철저하게 조절하면서 불펜으로 활용하는 방안. 하나 내부에서 선수에 도움되는 것이 뭐냐 놓고 내부 고민도 하고 있더라. 요 이야기를 제가 전달드렸고 2월 27일에 제가 업로드한 방송에 시즌 초반 불펜에서 힘을 보탤 가능성도 팀에서 이야기된다. 시즌 초반의 선발은 현재로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조금 낮다. 개막을 불펜에서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결국은 문동주 선수가 이러나 저러나 선발로 가는데 그 극초반을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 그 부분이에요. 봄 이사철 맞아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같이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레탄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으니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양산문 투수 코치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국장의 의견을 조금 빼보고 난 다음에 천리안 불펜 말한 게 맞네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거 맞습니다. 투수 코치가 이야기한 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동주 보직은 당연히 선발이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선발은 기본 투구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동주의 경우 준비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 어느 정도 볼 개수를 소화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문동주 복귀 시나리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죠? 예컨대 가장 베스트는 시범 경기 내에 준비를 끝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개막부터 바로 선발이죠. 투구수가 올라오면. 그게 안 된다면 불펜에서 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펜에서 좀 던지면서, 그죠? 투구수 올리는 거. 또 그다음에 퓨처스인 이 서산에서 만들고 올라올 수 있다. 건강하게 준비해 돌아오는 게 목표다. 짧게 요약이 된 양산문 투수 코치의 이야기입니다. 자, 양산문 투수 코치와 제가 좀 더 깊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양산문 투수 코치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가 덧붙인 부분이 없습니다. 라이브 피칭을 오늘 처음 했다. 한국 들어가서 라이브 피칭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려 한다. 그 뒤에 문동주 선수하고 코칭 스태프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선수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논의를 해서 게임 일정을 잡아보려 한다. 그러니까 시범 경기 게임은 아마 게임 하더라도 1이닝밖에 안 된다. 3월 말 그러면 3월 말 4월 초 이 도대체 극 초반에는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그 뒤로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니까요. 문동주는 기본적으로는 선발. 근데 선발은 개수가 되지 않으면 선발이 어렵다. 그 개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문동주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1이닝 정도 괜찮다고 하면 중간으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몸 푸는 시간, 투구수, 또 연투 가능, 2연투도 가능하니까 이 여부도 사실은 체크를 해야 한다. 아무렇게나 선발이나 중간으로 정할 수는 없다. 선수 본인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정할 거다. 시범 경기에서 시범 경기를 한두 경기는 소화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 와서도 라이브 피칭을 한 2번 정도 더 한다 그랬어요. 게임 투입 과정에서도 선수 의견을 듣는다.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 바로 시범 경기에서 던지고 싶은지 아니면 라이브 피칭을 한두 번 더 하면 좋은지 논의를 할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시작이 좋으니까 지금 제 페이스가 괜찮다. 재활하고 시작이 좋으니까 지금부터 더 조심을 해야 한다. 우리도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어쨌든 투구수가 만들어져야 정상적인 선발 등판이 가능하다. 그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요약을 하자 그러면 내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문동주 선수를 무리 안 가는 선에서 불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 3주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문동주 선수 저는 그 처음 들었을 때의 솔직한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타 구단에서도 뭐 일부에서는 그런 낌새를 뭐 좀 눈치를 채운 곳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뭐 이야기가 좀 전해졌는지 뭐. 아니 뭐 불펜에 필승조로서 시즌 아무 초반이지만 문동주를 좀 쓰면 하나가 뭐 이렇게 좀 걱정하는 쪽도 있고 그죠? 뭐 그렇게 저 이야기도 사실 들었습니다만 하나가 이제 처음에 스타트가 이제 KT 그리고 기아하고 LG 이렇게 세 군데랑 먼저 그죠? 8연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롯데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굳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굳이. 왜냐하면 이제 문동주 선수가 재활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재활해가지고 투구수를 끌어올리는 게 스타트가 늦어졌는데 불펜으로 좀 간다 그러면 이게 경기에 그래도 뭐 지는 경기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 경험이 아니라 팀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지는 경기에 문동주 선수를 쓸 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기는 경기에 쓴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뭐 조금 무리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던지는 거 보면 151도 나오고 155도 나오니까 몸 상태는 좀 건강하니까 글쎄 한번 조금 더 두고는 봐야 되겠다 하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좀 많이 했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걸 다룰 때 일단 팩트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 재워둬요. 재워두는 이유는 저는 이제 밥 먹고 제 본업이 편집국장이죠. 다른 밑에 이제 부원들, 부서원들 체크하고 국원들 체크하는 게 제 일이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야구인들은 그러니까 하는 게 야구고 생각하는 게 야구예요. 저하고 깊이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런 고민을 저보다 좀 더 많이 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제가 말을 섞진 않았습니다. 섞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 거기에 대한 논평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또 결과는 또 현장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 책임져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 책임지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말로 뭐 잘못 누가 뭐 다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런 말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아픈 게 안 아픈 게 되고 뭐 결과가 바뀌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팀이 뭐 이렇게 됐다. 뭐 시즌이 뭐 누가 책임진다 책임이 져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뭐 좀 다른 거죠. 책임에 대한.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저는 그 생각이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세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구단 프런트의 입장입니다. 어제 처음 던졌는데 뭐 벌써 고민할 수 있는가?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상황을 봐서 코칭 스태프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거다. 2군에 내려서 준비시킬 수도 있고 1군에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선발로 나가서 2, 3이닝 던지면서
선발로 2이닝 던지고 3이닝 던지고 그럼 뭐 투구수가 안 되면 그다음에 또 빌드업을 해서 또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라이브 피칭을 끝낸 선수니까 준비되는 대로 고민을 하면 되는 거다. 아직은 시간도 있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고민 벌써 할 필요가 없다. 코칭 스태프에서 고민을 할 거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선발로 시즌을 맞는 거고 아니면 퓨처스 가서 투구수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펜에서 이닝을 올려갈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문동주를 불펜으로 뭐 계속 불펜 전환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뭐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돼. 누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시즌 초반에 불펜에서 2이닝을 올려서 빌드업을 해서 선발 들어갈 수 있고 1이닝, 2이닝 불펜에서 던지다가 선발로 올라갈 수도 있다. 퓨처스 가서 한 두세 번 던지고 투구수 올릴 수도 있는 거다. 목표는 당연히 선발이고 시즌 초반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하는 것이지 문동주는 당연히 선발이다. 사실 이제 팬들께서도 지금 재활을 하고 올리는 선수인데 갑자기 시즌 중에 그렇다면 불펜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가? 불펜으로 완전히 바꾼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팬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그것만은 아니죠, 그죠? 불펜보단 차라리 좀 텀을 두고 준비시켜서 선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이런 의견들은 저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 같은 것도 프런트 쪽한테는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프런트 쪽에. 그렇다고 제가 코칭 스텝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그게 바뀌는 것도 웃기죠. 제 생각도 늘 옳은 것도 아니고, 그죠? 또 팀 내부에 또 말 못할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말을 좀 아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팀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팀에서 밝히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이번 건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다 알고 보니까 이런 흑막이 있었어. 이번이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도 구단에다가 이런저런 의견을 조금 내는 걸 자제하고 덜 하는 이유가 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LG가 2023년 우승을 하고 지난해에는 2023하고는 뭔가 좀 분위기가 달랐는데 감독은 LG가 지난해와는 이제 다를 거다. 우승을 했던 2023년이랑 우리가 뭔가 분위기가 비슷해.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졌다. 약간 하면 불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도 꽤 잘 됐고.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뭔가 쓸 수 있는 선수도 확실한 카드가 부족했다. 한정돼 있다. 좀 안 좋아도 내렸다가 다음 선수를 불러야 되는데 안 돼. 이 선수 또 불러.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올해는 새로운 선수를 부를 수 있는 게 A 플랜, B 플랜, C 플랜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2023년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팀 문화에 진화된 부분들. LG가 신, 구, 조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팀들이 이제 신이 올라오고 구가 약간 나이들이 많아지면서 알력들이 좀 생기죠. 이렇게 선배들이 좀 소외받는다. 감독들은 누구나 어린 선수 좋아하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쟁하는 건가? 늘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베테랑들이 후배들하고 같이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팀 문화가 아주 약간 좀 독특한 문화가 좀 형성이 좀 됐습니다. 김현수라든지 오지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일단 좀 주축이 되고 뭔가 후배들하고 경쟁도 하면서 결국은 못하면 베테랑이 밀리지만은 선수들 또 후배들도 같이 끌고 가야지 우리가 더 길게 갈 수 있다. 요런 분이니까 팀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요렇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선수는 23세 이영빈 좋다. 22세 문정빈 좋다. 네. 그리고 포수 이제 이주원 선수 블로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좋다는 부분들. 투수 쪽으로는 지난해 조금 아쉬웠던 백승현이라든지 또 박명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조금 쫙 올라와요. 그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십니다. 어떻게 되나? 정우영 선수는 디테일한 부분. 도루 저지에 대한 슬라이드 스텝을 교정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가? 요것도 한번 다시 체킹을 해서 이제 슬라이드 스텝이라 하면 이제 약간 좀 모션 요 부분이 좀 커지면 뒤쪽에 쓰기는 좀 그렇다. 조금 더 앞에 쓰고 도루에 대한 좀 걱정도 좀 있으니까 좀 앞에 쓰고 만약에 좀 많이 개선이 되면 뒤쪽으로 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치 클락은 LG는 걱정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우 선수에 대해서 많은 LG 팬들께서 이거 미래에 정말 대단한 마무리감이 나온 것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근데 뭐 차메스 단장은 좀 천천히 봅시다. 뭐 저한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죠. 요런 선수들 나와주는 것도 기분 좋다. 팀에는 굉장히 플러스다. 뭐 오선발은 이미 송승기 선수가 오선발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근데 뭐 사실 숫자로 봐도 좀 압도적이고 최채영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트랙맨 데이터 이런 수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송승기 선수한테 연기혁 감독이 뭐 꼭 경쟁을 바로 뭐 시켜서 그거 아니다. 캠프 시작할 때 이미 이야기했다. 오선발 성공할 확률이 높은 선수한테 바로 기회 줄 거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시즌 초반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장현식 선수에 대한 부분들 이미 좀 기사화도 됐죠, 그죠?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트레이닝 파트에서는 이게 개막 가능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연기혁 감독이 나 급하게 쓸 생각이 별로 없다. 왜 나의 필승 카드다. 그러니까 구위가 가장 좋았을 때 내가 쓰고 싶다. 뭐 10경기 정도 늦게 쓴다 해도 상관없어. 초반에 조금 힘들어도 참을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한데 그냥 초반부터 좋아. 그러면 안 쓸 리가 있나? 당연히 쓴다는 거죠. 좀 이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취약 포지션은 이제 사실 이제 취약 포지션은 프런트보다는 현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박동원 선수가 완전히 원탑인 팀에서 원탑인 포수죠. 근데 이주원 선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주원 선수를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쓸 겁니다. 당연히 쓰는데 문제는 시즌 중에 약간의 이렇게 박동원 선수가 조금 피곤하거나 그죠? 그리고 뭐 작은 부상이라도 좀 있으면 몇 경기 쉬게 되면 그때의 타격이 있다.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경험 있는 선수를 데려놔야 된다. 한 2명 정도 선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경험 있는 보수들을 좀 데려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사실 노력을 조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프런트가 여러분께서 차단장 야 트레이드만 하지 마 제발. 또 누구 또 못한 핀 꽃 한 송이를 그렇게 꽃들 피우고 싶은 거야. 또 뭘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 제발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모팀하고 트레이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눈 게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셀캡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바로 또 조금 주춤했어요. 이게 트레이드가 셀캡을 안고 가잖아요. 안고 가는 구조니까 벌써 2월에 지금 1차 월급이 또 지급이 되고 그죠? 되고 이제 월급이 2월부터 10월이거든. 그래서 3월에 또 월급이 지급이 될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팀에서 이 이제 해당 선수, LG에서 관심을 가질 때 해당 선수한테 또 관심을 다른 팀에서 제3의 팀에서 또 관심을 지금 이제 트레이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캠프 때는 당연히 트레이드는 없죠. 뭐 그렇게 할 수 없죠. 10원 경기 들어가면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데 투수는 각 팀마다 무조건 다다익선입니다. 뭐 이건 뭐 다다익선이야 투수는. 그 선발급은 이건 초대형 트레이드 아니고는 못 데려와요. 못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FA라고 뭐라도 해야지 데리고 와요. 불펜이 주로 이제 트레이드 대상이 될 건데 그것도 필승조는 쉽지가 않죠. 근데 하여튼 뭐 불펜도 다다익선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각 팀마다 내야 백업 그리고 포수 백업 고민이 상당합니다. 시즌 들어가고 이제 시즌 초까지는 뭔가 내부 결론도 조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최전성기다. 올해는 좋은 선전을 펼치면 좋아. 내년은 최전성기. 내년은 고우석 돌아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우승이 가능할 수 있는. 함덕주, 유영찬 선수가 뭐 6월 말 7월 와서 이제 후반기부터 활약할 건데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불펜도 쫙 뎁스가 만들어지고 고우석 선수가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우승까지 가능하다. 올해 선전 펼치고 내년에 완전 더 한번 올해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한다 LG가 그냥 쭉쭉 간다 뭐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LG가 이제 지난해 보강을 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을 딱 봤다 그러면 시즌 중에는 뭐 조상우 선수 그리고 FA로는 장희식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 고민 끝에 이 결론은 미리 내렸던 결론이다.